요즘 포크를 누가 쓰나요? 젓가락이 훨씬 편해요. 솔직히 아직 포크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쇠젓가락을 써야 힙한 느낌이 들어요. 포크는 왼쪽, 나이프는 오른쪽, 서양식 식사 예절에 대해 열심히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양의 전통적인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편한 대로 식사하면 그만이죠. 대신 서양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서양 음식을 젓가락으로 즐기는 새로운 식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젓가락으로 감아 올린 파스타 한 입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 세련됨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BTS의 먹방을 보고 세계 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핫도그, 햄버거, 피자, 떡볶이, 떡꼬치, 케이크 가리지 않고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인들의 눈에는 평범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서양인들의 눈에는 화제가 된 그것은 바로 음식 종류를 가리지 않는 젓가락질이었습니다. 국수를 먹을 때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줄 알았던 해외 팬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BTS 멤버들의 화려한 젓가락 기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는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핫도그를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집어 먹습니다. 가볍게 반찬 집듯이 집어든 핫도그를 본 해외 팬들은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젓가락이 지렛대라도 돼. 저 정도면 젓가락으로 물도 먹겠다라며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더니 능숙하게 반으로 접어 퀘사디아처럼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BTS의 젓가락 먹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디저트로 꺼내온 케이크도 젓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하다하다는 떡꼬치를 먹을 때도 젓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떡꼬치는 분명 잡고 먹을 수 있는 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BTS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젓가락으로 집어 떡을 먹고 있죠. 치킨을 먹을 때도 당연히 젓가락을 이용합니다. 뼈있는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 건 같은 한국인이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BTS에게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BTS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놀라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먹으면 칼 대신 케이크를 자를 수도 있고 조금만 떼어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젓가락을 안 쓰지? 과자도 꼭 젓가락으로 먹어봐라.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는다.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어야 위생적으로 좋음. 손가락에 아무것도 묻히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젓가락 하나면 모든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젓가락을 사용하면 어떤 음식이든 손에 묻히지 않고 먹을 수 있고 크기도 내 입에 들어갈 만큼 적당하게 조절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엔 놀라 자빠졌던 외국인들, 요즘 정말 젓가락으로 모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젓가락으로 케이크 먹기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먹는 미국 여성은 이제 포크가 오히려 불편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들이 젓가락만 사용하니 할아버지도 젓가락으로 케이크를 드십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케이크를 먹을 땐 젓가락이 필수고 집에서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당당하게 젓가락으로 디저트까지 클리어합니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커플은 밤마다 케이크를 사다 놓고 연습할 정도라죠. 비교적 먹기 쉬운 케이크를 성공하고 보니 젓가락질이 더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드는데요.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집어 후 불어 먹는 여성과 파스타는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는 남성도 있습니다. 올리브처럼 작은 재료도 젓가락으로 야무지게 먹을 수 있죠. 파스타를 먹을 때 포크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열심히 설명하는 외국인도 있고 유행을 빨리 배우고 싶은 꼬마는 어린이용 젓가락을 활용해 스파게티를 먹네요. 놀라운 건 파스타에 대한 자부심이 극도로 강한 이탈리아인까지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세계인들이 한국을 따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멋지다고 느끼면서 한국이 젓가락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되는 분위기인데요. 젓가락을 한국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한국 젓가락에 관심을 두는 세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식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나무젓가락보다 연습하기가 훨씬 어렵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능숙하게 먹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IQ가 좋아야만 능숙하게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이 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가벼운 나무 젓가락과는 달리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무게감과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야말로 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세련미와 숙련된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며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거죠. 몇 해 전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을 조사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같은 젓가락 사용 문화권인데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사가고 싶은 아이템 10위 중 9위가 수저 세트라고 합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조금만 사용해도 벗겨지거나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나무 젓가락 사용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나무 젓가락에서 곰팡이 제거를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재사용된 나무 젓가락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아 곰팡이로 인해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저 세트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더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눈치챈 것입니다. TV에는 윤식당에서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본 서양인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윤식당을 찾은 스페인 남녀는 테이블에 세팅된 젓가락을 보면서 "오, 젓가락이다, 재밌다, 쇠로 된 젓가락이네라며 젓가락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들은 연신 근사하다, 신기하지, 쇠젓가락이라며 놀라더니 이걸로 사람 죽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다소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다, 미끌거린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젓가락이 가장 실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부분 나무 젓가락이고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쓸어 먹는 문화 때문에 젓가락의 길이가 가장 짧고 생선 가시를 잘 바르기 위해 끝이 뾰족합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오다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끝이 뭉툭하고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 용이하게 길이가 가장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쇠로 만들었지만 중국, 일본의 젓가락과 다르게 모양이 평면적이죠. 그래서 한국의 젓가락은 셋 중에 가장 세밀한 것을 잡기가 쉽습니다. 가볍고 위생적이기도 하죠. 표면에는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어 아름다움과 동시에 잡았을 때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수저 손잡이에 숭례문, 기와 모양, 굴비 등이 그려진 수저 세트는 전 세계로 성황리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스테인리스 젓가락 판매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죠. 세계인들이 멋진 한국식 젓가락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드는 가운데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번화가에 설치된 전광판이 현지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발길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전광판의 내용은 다름 아닌 태극기와 필리핀의 국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맞잡은 손이 담긴 광고였습니다. 이는 70여 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Nakikita nyo ba yun? Yung, may ad dito sa may C5. Grabe. Ang sabi, we would like to thank Filipino war veterans for protecting the country. Nakikita nyo ba yan? Nakikita nyo. Salamat sa company or kung sino man. So finally guys, super overwhelmed ako and emotional sa ngayon dahil nandito na ako mismo sa harapan ng very controversial billboard na ito kung saan nakalagay ang pasasalamat ng mga Koreans sa mga Filipino veteran war. Nakalagay dito thank you to all the Filipino-Korean war veterans for protecting Korea. 현지인들은 한국을 향해 대단한 국가 예우를 지키는 한국인들이라며 한국 소식을 전파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한국 관련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필리핀의 6.25 참전 용사 아우구스토 플로레스입니다.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는 현재 집에서조차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지면서 한 한국 기업이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들은 필리핀으로 바로 떠나 아우구스토의 집을 직접 찾아갔고 그가 평생을 바라온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전달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해외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현지인들은 실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빠졌고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Oh my God, I feel teary-eyed because I really felt the thankful Korean people. Yeah, very, very thank you. And that is my reaction. And we are blessed that we have this connection between Filipino and Koreans. Ang Koreano nakilala ko po, pag yung pagiging magkakaibigan ng Pilipino tsaka ng Koreano. Una, nagpapasalamat ako kasi na-honor niyo yung ginawa na sacrifice ng matandang sundalo. Na although kahit nasabi mo matagal nang lumipas yung war. Ang masasabi ko lang sa mga Koreans na nagpapasalamat dahil sa mga veterans din ng Philippines, continue your support and continue your appreciation sa mga Philippine veterans of Korean War. Kasi yung bonding at relationship ng ating mga bansa, Parang dedication ni tatay. Super ini-aim niya or dinidream niya makapuntang Korea. Tama po ba? Despite sa nangyari sa kanya na broken legs nga siya sa battle. So nakakatuwa lang din po kasi may mga Koreans pa rin na ang ganda, nakikita po natin dun sa billboard na may maganda po tayong relationship sa mga Koreans, and then nakakatuwa din po yung about dun sa mga names na since it means na hindi po nasayang yung pakikipaglaban nila dun sa nangyaring war po, and na bibigyan po talaga. 필리핀에 세워진 전광판과 한 참전 용사의 영상,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한국의 작은 기업 인프레쉬라는 사실인데요. 비록 이 기업은 규모가 작지만 그들이 가진 포부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인프레쉬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6.25 참전용사와 관련된 소식이라면 먼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까지 달려갈 정도로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봐도 이들이 펼친 활동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요. 그 결과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외신들까지도 한국과 이 기업을 극찬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모든 지원을 기업의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인프레쉬의 행보가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역시 기업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 현 세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호환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인프레쉬는 서명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수십 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 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든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에 세계는 감격해하고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